안녕하세요. 범인입니다.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고 계신가요? 재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 재택이 길어지면서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런 이기적인 행동들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모두 다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래도 날도 따뜻해지고 바깥도 아름다운데 잘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실내에 있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 이론들이 좀 개인적인 특질에 관련된 그런 생물학적 혹은 그 정신적 부분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았다면 오늘부터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범죄에 설명하는 이론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차별교제 이론이라는 이론으로부터 발전을 했어요. 이것은 그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범죄학자 중에 하나로 인식되는 학자인 서덜랜드가 1940년경에 이분이 전문 절도범이랑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회학적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범죄학 분야의 주요 교재였던 범죄학의 원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 1950년대였는데 한 50년 정도 동안 서덜랜드의 교과서를 계속 사용을 했었던 그런 그 정도로 좀 유명한 학자이신데 이분이 또 이런 업적들과 더불어 차별교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별교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시간에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진술이다, 이것은 설명이다 라고 했잖아요. 차별교제 이론은 9가지의 진술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한두 가지 진술문으로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9가지 진술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진술문을 지금 같이 살펴볼게요. 그 이론의 이름에서 조금 눈치를 채실 수 있듯이 차별교제 이론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만나느냐에 따라서 범죄라는 행위를 더 하게 되거나 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9가지 진술문의 첫 번째는 범죄 행위 자체는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행위를 배우듯이 우리는 범죄 행위를 학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진술이 범죄 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이 범죄 행위라는 것이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진술문이 범죄 행위의 학습에서 중요한 사항은 친밀한 인격적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 같은 굉장히 근처에 있는 친밀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범죄 행위의 학습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진술은 범죄 행위가 학습될 때 학습 내용은 범죄의 기술, 구체적인 동기나 욕구, 합리화, 태도 등을 포함한다라는 것인데 범죄 행위라고 해서 기술만이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만이 학습되는 게 아니라 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동기까지도 동일시가 될 수 있고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왜 나쁘지 않은지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 태도까지도 모두 이제 학습을 통해서 범죄 행위와 함께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체적 동기나 욕구의 방향은 법을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학습된다. 이제 동기와 욕구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호적이라는 것은 법에 대해서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이고 비우호적이라는 것은 반대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범죄를 더 저지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개인은 비행을 저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의예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정의, 본인이 내린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 법 위반을 하는 것은 나빠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클 때 개인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게 이 진술문들이 다 연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어서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설명
적으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7번째가 차별 교제의 양상은 빈도, 지속성, 우선성, 강도의 측면에서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법 위반을 하는 방식과 빈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법 준수의 정의 이것보다는 법 위반에 대한 것에 먼저 노출이 되고 이것이 우선성이죠. 그리고 자주 노출이 되고 이건 빈도죠. 그리고 오랫동안 노출이 되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강하게 노출이 되고 이제 중요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개인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더 법을 위반할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은 높고 어느 것은 낮고 다양하게 작용을 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는 양상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범죄적 또는 반범죄적 유형과의 교제에 의한 범죄행위 학습 과정은 다른 일반적 학습 과정의 모든 기제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범죄적인 방법이나 범죄를 하지 않는 방법이나 아무튼 이런 학습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학습 과정의 기제라는 것이 있어서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9번째가 범죄행위가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출이긴 하지만 일반적 욕구와 가치에 의해 설명되지는 않고 비범죄적 행위도 동일한 욕구와 가치의 표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원적으로 이 비범죄적 행위와 범죄적인 행위도 다 똑같이 그 욕구와 가치의 표출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욕구와 가치로 표현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의 진술문이 차별교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또 발전을 하면서 개념 중에 하나로 차별교제를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서덜랜드의 차별교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의 이론 중에 8번째 명제에서 범죄적 또는 반범죄적 유형과의 교제에 의해 범죄 행위의 학습 과정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일반적 학습 과정의 모든 기제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서덜랜드는 학습 과정의 기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버게스와 에이커스라는 학자가 후에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발전시킨 이론이 차별교제 강화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회학습 이론의 더욱 근간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런 사회학습 이론의 전제는 범죄나 수능의 가능성은 주어진 시간이나 상황에서 개인의 학습 경험에 작용하는 요소의 균형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범죄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나의 학습된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온 것, 배운 것, 보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범죄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지어진다는 거죠. 내가 범죄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었고 그런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고 하면은 더욱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대신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양상도 학습돼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학습돼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4가지 기본 개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가장 처음 개념이 차별교제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차별교제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별교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형의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직접 교제, 그러니까 진짜 근처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간접적 교제, 사회나 이웃들 같은 경우죠. 환경 이런 것들과의 간접적 교제와 증거 집단에 대한 동일시, 이들과 나를 얼마나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특정 유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학습 기제로 이게 작용하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 기본 개념은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은 주어진 행위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의미와 태도예요. 개인이 부여한 의미와 태도. 그래서 예를 들면 합리화를 한다거나 상황을 정의를 한다거나 행위를 판단하는 도덕적인 평가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내가 판단하건대 저건 괜찮아. 혹은 저건 잘못됐어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 정의가 있어요. 일반적 정의가 있고 특수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 정의는 수능적 행위를 옹호하고 범죄나 일탈 행동을 거부하는 그런 가치와 규범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덕적인 것들, 인습적인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수정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특정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차별교제로 인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요소의 차별교제로 인한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것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차별 강화 부분인데요. 이것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예상되거나 실제적 보상과 처벌 간의 균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화라는 것은 소극적 강화와 적극적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나 불쾌한 사건들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적극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이야기해요. 뭐 돈이나 음식이나 승인이나 뭐 즐거운 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범죄의 결과로 이런 적극적인 강화, 좋은 것들, 보상을 얻게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저는 더 자주 하게 되는 그래서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이 강화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사회학습 이론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유사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모방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모방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것을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강화를 얻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지 않거나를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이 많고 사실 이게 좀 외워야 될 게 많은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렸지만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누군가와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범죄자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도 어찌 보면은 그 사람과 동일시가 돼서 같이 범죄를 하거나 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학습 이론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최근으로 접어들면서 사회 구조에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사회 해체, 갈등, 뭐 주변 환경, 가족, 동료 뭐 이런 관계성들에 대한 부분까지 사회학습과 연결을 해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에 그 접근이 좀 많이 이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 나쁜 친구들이랑 놀지 마라고 하는 것과 사실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근원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것도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뭐 성인 대상으로도 예방이나 치료 프로그램으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긍정적인 법을 조금 더 옹호하는 영향을 좀 더 주려고 하고 하는 식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학습 이론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연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던 그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유대랑 통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인 그런 관계들 때문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그 사회 유대와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이 멘트가 더 이상 안 해도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